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최근 지지율의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분위기 좋은데요.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정책 공약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특히 탈모를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공약. 이 공약이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은 심는다. 그 영상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이렇게 이재명은 심는다니까 뽑는다가 아니고, 그래서 심는다는 표현이 이제 탈모 인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탈모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면서 남성, 여성 포함해서요,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 많고, 그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또 사회생활 하는데 탈모라고 하는 게 주는 억압감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숱이 적고 이런 분은요, 상당히 큰 그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자존감이죠, 일종.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도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원형 탈모가 일어나면 보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그걸 좀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이 탈모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환영하고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보험에 포함시킬 거냐 하는 문제는 차후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탈모에 대한 어떤 보험 적용 범위를 좀 더 확대하겠다 라는 것으로 사실은 인터넷상에서는 상당히 히트가 되고 있고,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확행 공약이거든요.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그 소확행 공약이 한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여론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선거운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소확행 공약인데 일단 뭐 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요.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어떻게 하냐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은 너무 지르는 공약이 많아요. 이른바 이제 선심성 공약이 너무 많은 거죠. 더군다나 뭐 막대한 그런 이제 재정이 부담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조금 그 겸손해지셨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그 탈모 관련한 공약도 꼭 하겠다가 아니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런 정도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보니까 뭐 하긴 할 텐데 뭐 국가 재정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이제 좀 이제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는 개론 단계를 넘어서 강론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공약이.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어떤가요? 지금 개론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개론의 첫 장도 지금 제대로 못 넘긴 그런 그 국면이다. 그래서 진도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이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이제 좀 구체적인 그 세부 공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뭐 이제 그 탈모 관련해서 그 탈모인들이 이제 환영하면서 이재명을 심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도 지금 공약을 심는 전략으로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세세한 그 구체적인 단계로까지 넘어가서 한 땀 한 땀 모내기 하듯이 이렇게 하나씩 심어서 그 표 조금씩 이렇게 끌어오는 그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이게 의외로 지금 이제 유효하게 지금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일단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 소아리 공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추경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시기는 가능하다면 설 전을 목표로 하고요. 규모는 25에서 30조 원 정도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이제 고집을 꺾겠다 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다시 한번 군부를 짚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합니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한다는 건 계속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성사는 안 되더라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이건 하겠네라는 이제 기대감. 지난번에 사실은 한 차례 그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접는 바람에 이 뭐 이재명은 합니다 하더니 뭐 안 합니다로 바뀐 거냐, 이런 이제 비난까지 나왔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뭐 설령 하겠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거나 또 너무 지나치게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면 접는데도 과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거 이제 이해 못할 것 같지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장은 이 표 어떻게라도 하나라도 좀 더 가져와야 되니까 뭐 조금이라도 준다 그러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하고 국민들이 이 선심성 공약에 대한 반응이 좀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퍼준다 그래서 뭐 환호하고 표주고 이러던 과거하고 좀 많이 지금 결별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국가를 위한 공약을 하나하나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모심듯이 심어 나가는 것이 차라리 훨씬 더 낫다.
그게 더 훨씬 더 포인트를 따기 더 유리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런 공약 행보, 정책 행보에 대해서 2030 세대 역시 호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요, 전국의 만 18세에서 39세까지만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펼쳤는데, 이재명 후보 33.4, 그리고 이어서 안 후보 안철수 19.1, 윤석열 후보 18.4. 안 후보와 윤 후보 간의 격차는 0.7%포인트였고요.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2위인 안 후보 간의 격차 오차 범위 벗어난 14.3%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는 좀 뜨끔할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반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안철수 후보야말로 크게 반색할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뭐 이제 그 빅3, 그러니까 3강 구도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자신감이 붙었는데 이게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보여지고, 본인은 아무래도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되면 보수 진영의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랬을 경우에 전략적 선택을 국민들이 본인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불안한 후보보다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네. 지금의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다고 보이기 때문에, 다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속 완주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완주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본인을 향한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포기할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완주 의지를 계속 밝힐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결합 또는 단일화, 이게 또 다른 숙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지율이 비슷해지거나 별 차이가 없으면요, 단일화 과정의 방법을 놓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러면 또 지지율이 또 떨어져요. 그게 이제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고 싸움으로 보이고, 본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저렇게 싸우나 이런 생각 들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것도 안 후보가 넘어서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20, 30대 상당히 올라가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뭐 신지혜 씨 문제라든지 또 이준석 대표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빠진 부분이 어느 정도 저는 왔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가 20, 30대를 향해서 다양한 정책들도 내고 있고, 게임 관련된 정책도 많이 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고,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하나하나 조금씩 점수를 따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 점수들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탄탄해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다만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는 겸손하게 가는 거다.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성호 의원도 그 얘기 했어요. 심지어는 이런 뭐 쓴소리까지 했거든요. 우리 선대위에 자리 탐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 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끝까지 겸손하자. 저는 그런 자세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잠깐 오르고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 지지율이 빠진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끝까지 겸손하게 항상 뒤진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2030의 표심을 좀 살펴봤는데, 2002년 대선인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임했을 때 그때 외에 이렇게 2030의 표심이 관심이 올랐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2030 표심이 그동안 쭉 추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너무 이렇게 급반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는 거의 뭐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계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실정, 특히 부동산 관련한 정책 때문에 뭐 벼락거지가 되고 이러면서 MZ세대가 가장 직격탄을 많이 맞았죠. 자, 그러면서 전부 다 이제 이 반대편으로 다 온 겁니다. 국민의힘 쪽으로 왔던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이 부동층화되거나 아니면 그중 일부는 이재명 후보 지지로 돌아서고 있거나, 그것도 안 되면 그럼 차라리 그냥 중간에 있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말겠다. 이렇게 지금 표심이 또 이제 요동치고 있는 거죠. 이 층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요동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각 당이 굉장히 다루기 힘든 그런 이제 세대인데, 사실은 그 세대의 특성을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도 뭐 이제 MZ세대 관련해서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긴 한데, 제가 보건대는 이것도 너무 그러니까 선심성 공약 위주로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장 뭐 호주머니에 몇 푼 찔러 넣어주는 식의 이런 식의 공약이 많아요. 그게 좀 문제가 아니고, MZ세대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을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 아무도 그걸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표심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마음 붙일 곳을 찾지를 못해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계속. 예. 뭐 이 얘기 들어보면 좀 이쪽이 좀 더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고 이제 지금 그런 상태다. 예. 자, 그래서 이거 제가 보건대는 지금 각 후보들이 우선 굉장히 각성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도 하고 안철수 후보 뭐 당장 지금 이제 어찌됐건 MZ 세대 지지가 자기에게 오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막 환영을 할 것 같은데 이것이 그 완전히 본인을 지지하는 층이라고 장담해서는 곤란합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 약간의 기회 요인이 온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반사적인 지금 기회 요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그 확고한 지지 기반으로 만들려면 이 사람들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이나 정책을 내놔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후보 그리고 선대위가 스스로 성찰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